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메소드 특강을 통해서 또 나의 어떤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 내일 더 좋은 날들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메소드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신뢰를 높이는 상품 설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될 박혜은입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크게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나는 고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며 어떤 감정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을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를 오늘 메소드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이제 강의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일들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은 고객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요즘에는 이제 대면으로 만나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상품을 팔더라도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고객들을 생각했을 때 나의 말하기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방적으로 내 물건 좋아요, 이거 사세요 이렇게 고객의 말보다는 내가 더 많이 말을 하는 편일까요? 아니면 같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무엇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 고객의 입에서 더 많은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평소에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나의 상품, 이게 눈에 보이는 상품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상품일 수도 있을 텐데, 이 물건을 내가 고객에게 팔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말하기를 주로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스피치와 관련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메라비안 법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달하는 말의 내용들이 있죠. 이 말의 내용들이 있고, 말을 전달할 때 네 하면서 이제 억양이라든가 음조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막 손도 움직이기도 하고 고갯짓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로 하지는 않지만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합쳐져서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전달 요소 중에서 어떤 것들이 상대방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내용들로 메라비안 박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발표해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 내가 전달하는 말 가운데 표현되는 퍼센테이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이런 내용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언어적인 어떤 말의 팩트, 사실적인 내용들은 상대방에게 한 7% 정도밖에 전달이 되지 않고, 어떤 음성으로 표현하느냐, 어떤 비언어적인 내가 전달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들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측면보다는 내가 말을 할 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음성 표현, 어떤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쉽게는 왜, 짧은 왜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 왜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도 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왜라도 내가 그 왜를 표현할 때 어떤 표정을 내가 얼굴에 짓고 있는지,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억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요? 뭔가 이제 동의한다는 표현일 때, 그래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굉장히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는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요?
정말요? 어떠세요? 이 같은 느낌인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전달되는 이 말들, 그 말을 할 때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나는 고객은 내가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내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나와 대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나는 어떤 느낌, 그 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의 음성 표현이나 비언어적인 표현은 그 메시지에 적합하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 주체는 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어떤 표정으로 말하고 있을까? 지금 나의 감정 상태는 어떤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다 바탕이 돼서 언어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도 조금 오늘 강의는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나는 고객을, 그리고 고객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첫 번째 관점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말을 하면서 친절해야지, 긍정적이어야지, 좋은 느낌을 전달해야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고객을 만나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 실제로 나는 그런 감정을 잘 전달하고 있나? 나는 고객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점, 감정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나는 어떻게 전달하고 있을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울을 한번 먼저 우리 바라봅시다. 예,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 나는 어떤 표정으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나의 일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는 고객에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들을 하고 있을까? 매일 아침 저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면 이런 연습들을 아침마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어적인 표현에서 비언어적인 표현에서 그 도움이 될 법한 그 루틴이 될 수 있는 패턴들을 좀 익혀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저도 손님으로 가게에 갔을 때, 혹은 요즘엔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 상인 여러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전문인들이 나오지 않고, 현장에서는 더 그래요. 이제 뭔가 열심히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네? 라고 되묻게 된다거나, 정확하지 않은 표현 때문에 그냥 귀에 꽂고 와서 꽂히지 않으니까 또 그 말을 100% 다 들을 필요도 없다고 고객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흘려 듣게 되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내 표현력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듣는 고객은 한 귀로 듣고 뭐라는 거야 생각하면서 그냥 다른 쪽으로 흘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겠다, 나의 서비스를 전달하겠다 그랬을 때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이 잘 들리게 말하는 것도 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하면 잘 들리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쭤봐요. 그럼 잘 들리게 말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입을 크게 벌리려고 노력을 한다,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을 한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는 세 가지 그 입 풀기 운동을 아침마다 좀 하시는 게 아주 어렵지 않고 많은 시간을 내지 않지만 도움이 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맞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려고 노력해요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한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입을 좀 크게 벌리는 게 잘 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안녕하세요 조금만 입을 크게 벌리려고 해도 그게 좀 불편하고 어색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나만 이게 굉장히 과하다라고 느낄 뿐이지 실제로 내 앞에 있는 누군가는 내가 평소보다 좀 과하게 한다일 뿐이지 왜 저렇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나 혼자 연습을 할 때는 좀 굉장히 과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첫 번째는 시계 초침 운동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그 불렀던 동요 중에 시계에 관련된 동요 기억나는 노래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생각하시는 그 노래일 수 있습니다. 시계는 아침부터, 요거 다들 기억하시죠? 요거 현장에서 하시면 같이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소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 전혀 우리가 정확한 발음을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됩니다. 가장 최대한 크게 아침이라서 내 얼굴을 쫙 푼다 이런 느낌으로 시계는 아침부터 아침이라서 얼굴을 그냥 쫙쫙 근육을 한번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벌려주신 다음에 두 번째는 입술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 애기들이 장난칠 때 요런 이제 입술 장난 많이들 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입술에 힘을 너무 주면 사실 잘해야지 그럴 때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얼굴 전체에 힘이 팍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 사실 생각보다 나는 신경 쓰고 있지만 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 입술 부분에 특히 이제 힘을 좀 풀고 하고 입술 한번 털어주시는 겁니다. 저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입술에 힘이 쫙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힘을 좀 분산시켜 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보조개 이제 있는 자리에 하면 어딘가요? 여기 딱 생각나잖아요. 여기 손가락으로 탁 눌러주시면 입술에 그 모여있는 힘이 좀 분산될 수가 있습니다. 딱 누르고 입술 털기 운동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할 건, 우리가 발음할 때 혀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혀도 한번 풀어볼게요. 네. 하면서도 움직이셨지만 전화벨 소리 한번 내보는 건데,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 더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전화 왔습니다. 따라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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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랑. 저도 막 따라라라라 하는 사람처럼 굉장히 잘 되진 않지만 지금 뭐 따당 따당 하신 분들이라면은 역시 입에 굉장히 힘이 탁 굳게 모여 있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힘을 자연스럽게 빼내고 입을 좀 양쪽으로 더 벌려주신 다음에 따라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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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랑. 네, 이런 연습들을 좀 아침마다 해주시면 좋은 발음 갖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 다 해봤자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아침에 딱 일어났다. 그럼 이제 뭐 기지개도 펴고 뭐 이제 몸도 살짝 풀어주잖아요. 이때 따라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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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하면서 입을 좀 가볍게 풀어주시는, 네. 그 아침에 또 이제 고객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막 준비하시면서 매대 정리 이렇게 하시면서 또 해보시고 이렇게 얼굴을 좀 풀어주시는 운동을 하시면 내가 말하기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말과 함께 더 먼저 우리가 고객을 맞는 건 나의 표정입니다. 그쵸? 안녕하세요 할 때도 고객 문을 탁 열고 들어오잖아요. 예, 문을 탁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안녕하세요 라고는 하지만 나와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활짝 웃으면서 어머 반갑습니다 라는 느낌을 말보다 먼저 전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제 다양한 표정들을 통해서 고객을 만나려면 얼굴의 근육들도 평상시에 많이 풀려줘야 되거든요. 잘 안 웃는 사람은 자 앞으로 10초 동안 스마일 해볼게요 하고 자 스마일 개구리 뒷다리 이런 거 시키면 한 3초만 지나도 얼굴이 떨려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최소한 10초는 스마일 이런 연습들도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웃는 표정이 어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얼굴에 미소를 만들기 위해서 얼굴에 굉장히 다양한 근육들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럼 평상시에도 얼굴 근육을 많이 풀어주셔야지 내가 표정을 통해서 고객에게 반가워요, 오늘도 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얼굴, 몸 이제 운동할 때는 어떻게 하면 풀려, 근육이 생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사실 평상시에 우리가 몸 말고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이 풀기 운동도 사실 그 도움이 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요 얼굴을 풀기 위한 운동도 간단하게 제가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계초침, 입 풀기, 전화벨 운동 요 3가지와 더불어서 아침마다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을 하니까 입이라든가 눈까지는 많이 움직이는데 생각보다 이 눈썹 위의 근육은 이렇게 인상 쓸 때, 요럴 때 말고는 생각보다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요. 이 눈썹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가? 혹은 내가 너의 그 기대감을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TV CF 모델들 가만히 보면은 그 눈썹 위를 이렇게 올리면서 말을 표현하는 경우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랬을 때 너를 만나서 오늘 좋은 하루가 기대돼 이런 느낌들. 그래서 이게 눈썹을 올리거나 이렇게 좀 환한 표정을 만들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눈썹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눈 말고 이 눈 위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요 연습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할 때도 안녕하세요 보다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어머 나를 반기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이제는 눈썹 위에 근육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움직여 주셨다면 이제 눈 근육, 미소와 직결되어 있는 우리가 썩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움직여야 될 눈의 근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근육을 풀 수 있을까?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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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이것도 연습 할 수 있습니다. 눈 크게 떴다가 눈을 꽉 감았다가 눈을 크게 떴다가 눈을 꽉 감았다가 이렇게 눈 주위를 움직여주는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도 아마 미소를 만드는데 환한 표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른쪽 감았다 왼쪽 감았다 양쪽 눈을 떴다 감았다 해보시고 두 눈을 꽉 감았다 쫙 폈다 이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 위에 눈썹을 포함한 요 이마 쪽의 근육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눈 주위의 근육을 연습하는 운동 하셨다면 이제는 그쵸 내가 말을 하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요 입 주위의 근육을 푸는 운동 네 아, 에, 이, 오, 우 이 모음을 내는 아이오 연습을 하시면 입 주위의 운동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입술을 앞으로 쭉 빼셨다가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서 가득 채웠다가 쭉 내밀었다가 바람을 가득 채웠다가 이 볼에 가득 채운 바람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시는 것도 얼굴의 근육을 풀고 환한 미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같이 한번 앞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셨어. 이제 고객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준비하시면서 시계는 아침부터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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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얼굴을 한번 풀어보시면 입술을 풀어보시면서 좋게 이야기할 수 있게 내 말이 잘 전달될 수 있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그게 됐다. 그럼 이제는 눈썹 올렸다 외렸다 또 같이 해보시고 오른쪽 왼쪽 눈을 떴다 감았다 꽉 감았다 꽉 떴다 이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아, 에, 이, 오, 우 쭉 뺐다가 바람을 넣었다. 이런 운동을 아침마다 굳이 뭐 이거 시간 내서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 손님들 오기 전에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세수하고 아침을 먹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만 간단하게 해주셔도 이 과정이 나의 좋은 표정을 만드는데 좋은 발음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적인 어렵지 않은 쉬운 루틴으로 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3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시고 있는 거죠. 저 혼자만 하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저를 보고 계시다면 저희 표정을 꼭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나는 고객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같은 지향적으로 바라봐야지 내가 설명하는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물건은 비싸지만 그만큼 값어치를 해요 라는 관점에서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객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저는 좀 그러니까 과일을 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 최상급의 보세요. 흠집이 하나 없이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다 맛있어 보이는 이런 관점에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고객은 흥이 좀 나도 괜찮아. 흥이 좀 나도 괜찮으니까 나는 많이 샀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과일을 찾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아무리 열을 내고 이 흠집 하나 없는 최상품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고객 귀에는 어디 좀 흠이 나도 싼 거 없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하는 게 그 고객 귀에는 안 들릴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그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이 그림이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일 텐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 어떤 모습인가요? 네. 혹시 보고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맞아요. 이제 어떤 노인의 얼굴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하얀 말을 타고 걸어가는 누군가의 모습이 먼저 보여. 그쵸. 말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옆에 이제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한참 뒤에 그 사람이 발견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그림에서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일까? 하나 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그림에서는 어떤 게 가장 먼저 보이나요? 말 노숙자 강 반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 두 마리가 앞발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가장 먼저 확인이 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이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면서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그림은 한 그림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그려져 있고 내가 무엇을 먼저 보느냐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그림이지만 서로가 다른 관점에서 먼저 보이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 그 상담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 중에도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부부가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러 갑니다. 매트리스를 보러 갔어요. 이제 얼마나 남편은 푹신한가가 중요한 사람이고 아내는 얼마나 사이즈, 우리 방의 사이즈가 맞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너는 매트리스를 볼 때 어떤 것이 중요해? 라는 것을 서로가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내 얘기만 팍 하다가 됐어 그럼! 이렇게 하고 너랑 나랑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돌아설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어떻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점에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는 내가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와 고객과 대화를 나눌 때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1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랑 그냥 즐겁게 수다를 떤다. 혹은 이제 내 친한 동생이 와서 언니 고민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말이야 그때 어떻게 했었어. 내 입장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막 내가 조언자로서 내 친한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의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막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야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어야지. 그러면서 걔가 가지고 온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고객과 이야기를 할 때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상대는 뭐 옷을 살 수도 있고 과일을 살 수도 있고 무형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지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이제 어떤 질문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 다음 스텝으로 말을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자꾸 들어야지 이 사람이 지금 물건을 고르는 기준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상대방의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내가 막 말하기 이전에 고객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첫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할까, 그리고 내 질문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떤 표정으로 고객을 만나고 있어서 고객이 나를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고객은 말을 많이 건네는 걸 편해하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조금 지켜봤다가 천천히 다가가는 게 편한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고객 관점에서 집중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고객이 나의 말을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얼마나 좋은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혹시나, 물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행동할까,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한번 찾아봤는데, 크게 사람들은 나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행동에 옮기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할까 말까 하는 것들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된대요. 첫 번째, 이것이 생길 듯한 기대감이 들 때 행동을 한답니다. 두 번째, 이 상대방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괜히 이럴 것 같아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행동으로 옮겨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어떻다 라고 생각이 들 때 행동으로 옮긴대요. 아마 탁탁탁탁 하고 이제 머릿속에 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의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너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게 생길 수 있어, 이거 좋아, 이런 관점보다는 당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사면, 이 사람 말 들으면 뭔가 내 행동에 이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어떤 경우 행동을 할까? 얻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중에 9가지를 가져도 사람들은 한 가지 가지지 않은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왜 그랬을까, 괴로워하고 왜 못 가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사람 말을 안 따르면 뭔가 좀 내 돈,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돈 주고 물건 사는데 뭔가 굉장히 엄청 큰 걸 얻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왠지 나 손해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가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가치 있는 일일까? 그렇지 라고 생각이 들 때는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탐스라는 운동화가, 내가 이 운동화를 하나 사면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 실제로 신발을 잘 못 신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가 산 신발 한 켤레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굉장히 그 기업의 이미지 자체가 바뀐 경우들도 있었죠. 특히 요즘에는 이 물건을 사는 것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다, 환경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쓰레기를 좀 덜 버리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그런 행위들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을 전달했을 때 내가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좀 마음에 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이 물건을 사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행동으로 더 옮기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고객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네 가지 열쇠, 이익과 손실, 그리고 신뢰와 가치. 신뢰와 가치의 부분은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 내가 고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어떤 감정으로 대하고 있어? 이런 것들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익과 손실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열쇠를 잡기 위한 내용들을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에서 아마 더 가까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고객은 어떤 관점에서 내 물건과 나를 바라볼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현장에서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고객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있을까?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신뢰라는 부분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파는 물건이라면 왠지 더 관심이 생겨, 이런 관심들을 더 많이 갖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을 위해서 저는
열린 마음으로 당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뭐 이런 마음을 안 갖고 고객을 만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는 걸 그만큼 잘 우리는 전달하고 있을까?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가지 제가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네 가지 연구 결과가 합쳐져서 그렇다면 나는 고객을 만날 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오코모 리촐라티라는 학자가 거울신경 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울신경이라는 단어는 어딘가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어떤 표정들, 내가 갖고 있는 기분들, 나의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는 거죠. 내 감정도 상대방에게 내가 나 슬프니까 같이 슬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짓고 있는 표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할 때 어떤 어조들, 제스처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뭔가 동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 상태가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막 기분 좋게 물건을 사러 들어왔는데 내가 이 고객과 상관없이 어떤 다른 개인적인 일 때문에 뭔가 좀 마음이 다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운이 돼 있으면 표정도 사실 그렇게 뭐 평상시처럼 아주 밝게 짓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괜히 그런 감정에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 연구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만화 영화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이 만화 영화에 더 몰입하면서 재미있게 이 만화를 보는 걸까? 이 만족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 두 다른 사진을 볼 수가 있을 건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똑같은 만화를 보게 했던 거예요. 하나는 저처럼 입을 쭉 내밀고 뭔가 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만화 영화를 보게 했어요. 또 다른 그룹에게는 이에 이렇게 뭔가 볼펜을 물어서 나도 모르게 좀 미소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이렇게 이를 딱 물려가면 이런 볼펜을 딱 물고 똑같은 만화 영화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만화 영화를 보게 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겠죠. 이 연구를 실험을 진행할 때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이 만화 영화 얼마나 재미있게 보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똑같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같은 영화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쭉 내밀고 뭔가 우울한 표정으로 봤던 사람에 비해서 이 볼펜을 물고 좀 활짝 웃는 표정을 지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재미있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미소를 짓고 웃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았다. 라는 결과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정과 표정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좀 속상하고 그럴 때도 그냥 한번 억지로 미소를 한번 지어본다거나 하하하하 하면 억지로라도 소리를 내본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뭐 기분이 좋아지는데 많이 도움이 안 됐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하하하 한번 웃어본다거나 한번 미소를 지어본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냥 거울 볼 때 씩 한번 웃어보는 거예요. 씩 한번 웃었을 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조금은 달라지는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자, 이게 두 번째 연구 결과. 앞서서 내 감정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대요. 근데 표정과 감정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연구를 한번 볼게요. 이 폴 에크맨이라는 학자가 사람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문화적인 습관들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제 머리를 막 쓰다듬는 게 아우 기특해, 아우 칭찬해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머리를 이렇게 만졌을 때 나 무시하는 거야, 불쾌해 뭐 이런 느낌이 더 크게 전달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표정만큼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는 표정은 사람마다 다 비슷하다. 어느 나라의 사람이건 간에 감정을 드러내는 표정은 다 비슷한데 그래서 이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파악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내가 고객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 말은 고객이 나를 볼 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일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연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얼굴의 이미지와 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나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근육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 표정을 만드는데 뭐 42개의 근육, 이 근육을 통해서 웃음과 미소가 만들어진다. 때로는 우리 석소라고 부르는 그런 뭐 미소들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알륜근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다른 근육은 우리가 억지로, 그러니까 미소 같은 것도 입을 이렇게 올리거나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알륜근이라는 눈 근처에 미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육은 우리가 생각, 뇌의 자극을 통해서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볼 때 그러니까 웃어야지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긍정적인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서비스업, 그치, 막 힘든데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야 돼. 이런 이제 그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입은 웃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입은 웃어요.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내 감정이 정말 그렇지 않을 때는 눈까지 같이 이렇게 정말 기분 좋게 환한 미소를 짓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정은 감정을 드러내는데 특히 우리가 정말 환한 미소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눈의 근육은 나의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이런 표정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대요. 그리고 나의 이런 표정과 감정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나는 고객을 만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그 표정을 짓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가? 이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 상태가 쉽게 어떤 주변의 영향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어떤 나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보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위한 시간, 아무리 바빠도 혼자 걸으면서 생각하는 시간은 필요해. 뭐 감사일기를 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의 감정에, 이런 감정들이 나의 표정에, 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내가 만나는 고객들에게 다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네 가지, 뭐 꼭 연구 결과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고객을 만나는 나의 감정, 그 감정이 담겨져 있는 표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좀 던져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을 때 상대방과 나 사이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친밀감이 조금 더 쌓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친밀감 하면 BMW의 기술을 좀 활용합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상대방이 움직이는 행동을 한번 맞춰봐요. 상대방이 천천히 얘기하는데 나 혼자 막 급하게 얘기하면 고객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막 이렇게 좀 말 템포도 빠르고 막 흥겨운 분들한테 그래서요 라고 내가 좀 너무 천천히 다가가면 이 리듬이 좀 깨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조금 먼 간격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는 막 달려가 가까이. 그럼 상대방 좀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행동과 분위기와 특히 단어, 그러셨구나 라고 내가 대답을 할 때 상대방이 이런 거 힘들었어요. 힘드셨구나. 그런 거 좀 꽉 껴서 불편했어요. 불편하셨구나. 상대방의 어떤 특정한 단어들을 좀 따라서 이야기해보는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된다라는 BMW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BMW가 잘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나는 어떤 감정, 어떤 표정으로 고객을 만나고 있나요가 같이 연결이 됐을 때 단순히 기술로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만나고 있구나라는 전달력까지 고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과 감정의 부분에서 먼저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것이 바탕이 돼서 그럼 나는 어떻게 고객에게 말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건데요. 적절한 짧게
그런 항상 쉽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는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을 때 상대방의 정보를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신뢰를 높이는 상품 전달력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말 물건 잘 파는 쇼호스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혹시 나만 아는, 나에게만 익숙해진 언어를 나도 모르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고객과 나의 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지만, 관점은 다르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똑같은 물건을 이야기하더라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을 좀 내가 한다면 잘 내 물건의 상품이 더 돋보일 수 있을까? 이 네 가지 관점인데, 먼저 첫 번째, 쇼호스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설명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설득합니다. 이 물건 어떤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이거 안 사면 손해야. 이거 사면은 어떤 이득이 생겨.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과 설득의 관점에서 물건을 상대방에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쇼호스트들은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세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FAB를 항상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팔고 있는 이 물건이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기능적인 장점이 있어.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고객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특성, 눈에 보이는, 그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능적인 장점이 있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고객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 기존에 안 갖고 있었는데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플러스가 삶에 생기는 거야. 이걸 고객이 느낄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설득할 때 중요한 건 내 상품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건 너무 당연하죠. 정확하게 잘 알아야지 물건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꼭 이제 물건을 팔 때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까? 강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뢰를 높이는 상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풀어내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저도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이 똑같은 주제에서 어떻게 강의를 풀어내고 있을까를 알아야지, 그렇다면 이것들과 비교해서 내 강의가 더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 나랑 비슷한 물건을 팔고 있는 경쟁 상품들이 내 물건과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 우위가 있어라는 걸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비교 상품군에 대해서도 내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것만 잘 알아서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나한테 익숙해지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번 저는 이제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강의를 할 때 꼭 한번 무의식적으로 내가 고객을 만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영상으로 꼭 찍어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꼭 찍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단어들로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도 중요하고, 어떤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가도 중요하고, 고객과 템포를 잘 맞추고 있는 이걸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나 말고 남을 확인할 때는 다 전문가예요. 남의 고민 얘기 들을 때는 다 알아. 그게 내 거가 되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들여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단어를 주로 쓰고 있어. 고객이 잘 알아듣기 쉽게 짧고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고요. 세 번째, 관점은 다르지만 인정한다라는 yes but 화법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해줘. 너의 생각을 내가 100%다 받아들이진 않고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떤지는 알 수 있어 라는 걸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설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전달하지만 반대 의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거 구매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사세요. 안 사면 손해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반대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충분히 안을 수 있는 표현들을 설명할 때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이 좀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아니죠, 그거는. 이렇게 내가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라거나 맞아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뭐 이 세상 최고의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시장에서의 고객의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실수가 있었을 때도 죄송합니다.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뭐 우리가 의도가 그랬던 건 아니니까 잘 양해해 주세요. 라는 예스벗 화법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고객의 공감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상품을 설명할 때 이 상품이 좋아요. 우리가 좋으니까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좋은 걸 충분히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을 좀 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상품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먼저 집중력을 좀 높이는 언어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지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 물건의 장점은 진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딴 건 다 잊으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건 다 있고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라던가 세상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뭔가 내 말에 집중할 수 있는 언어들을 활용해 보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들도 다 그래요. 저도 해봤거든요. 이렇게 혹시 내가 나만 좀 다른 사람도 다 이거 좋다고 생각하나? 사람들 항상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샀다 그러면 괜히 나도 사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점들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저희 가게에서 이 물건은 정말 10명이 들어오시면 9명은 선택하십니다. 그래, 남들도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럼 그거 뭐지? 나한테 설명하는 거 아니고 내 옆에 고객한테 설명할 때도 뭐지? 이렇게 하고 쳐다보게 되거든요. 일상 경험. 저도 집에서 이거 쓰고 있는데, 저도 이거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게 정말 좋아서 선택한 거거든요. 너무 아침마다 만족하고 있어요. 진짜 저도 종종 이용하는데요. 그래? 저 사람이 자주 쓰는 거면 뭔가 좀 괜찮은 건가? 그래서 사회적인 증거, 일상의 경험들, 그리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표현법을 좀 활용을 하시면, 이런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찍어주셨다가 뭐 안 쓰시는 표현들은 아니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내가 좀 잘 써봐야지 생각해 보시면 고객을 만날 때 더욱더 내가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가지 관점에서 나는 상품을 어떻게 판매를 할 때 고객 앞에서 전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뢰를 높이는 상품 설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고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고객을 만날 때 어떤 감정, 또 이 감정이 기초가 된 어떤 표정으로 고객을 만나고 있으며 또 그런 내가 긍정적이고 아주 활동적인 어떤 감정들을 평상시에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 표정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고객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저 오늘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고객을 만나는 현장에서 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